네, 안녕하세요. 중딩의 정태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여러 가지 소식 한 번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소나타 관련 소식입니다. 소나타는 요즘 굉장히 묻히고 있죠. 그랜저와 아반떼가 인기 폭발하고 있고, 소나타는 사라졌다라는 기사인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와 아반떼, 그러니까 큰 차와 작은 차는 팔리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낀 소나타가 사라졌다. 소나타가 안 팔린다. 이런 내용인데 소나타가 또 뭐 공장이 2주간 멈춘다. 뭐 이런 얘기도 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나타가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어 약간 아쉽고 근데 소나타가 좀 애매한 크기라 원래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제 예상인데요. 그랜저가 이번에 K8이 나오면서 그랜저가 K8보다 한 단계 아래급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K8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 그랜저가 대형 세단 자리로 올라갈 것이고 G90과 G90과 K8 사이급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랜저가 대형으로 가게 되고 그럼 소나타가 중대형으로 가고 아반떼가 중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든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 기사도 가져와 봤고요. 다음은 유럽 전략형 소형 SUV 바이온입니다. 바이온인데 소형 SUV 바이온을 2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가 오늘 오전에 됐는데요. 일단 디자인 살펴보면 크기가 작은데 좀 뭔가 큼직큼직하게 그릴도 크게 램프도 소형차치곤 크게 뽑아놔서 차가 그리 작아 보이지 않는 차가 오히려 더 커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는 베뉴보다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i20와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위와 아래로 나뉘어 있는, 램프가 위아래로 나뉘어 있는 디자인이 그대로 쓰였고, 그릴은 큰데 중간 부분만 뚫려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측면은 굉장히 아반떼보다 더 심한 그런 세모가 많이 들어간 접힌, 종이접기를 하듯이 접힌 그런 옆면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측면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보면 안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베뉴보다 작다고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플랫폼을 공유해서 차체 크기 4180, 전폭 1770, 전고 1490, 휠베이스 2580인데 길이는 일단 베뉴보다 140 길고요. 전고는 74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스탠스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베니보다 짧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건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은 삼각형, 부메랑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이어주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내는 소나타와 아반떼를 짬뽕해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기어는 기어 시프터는 아반떼와 똑같거나 비슷해 보이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소나타를 약간 닮은 듯 하고요. 핸들 아반떼 닮았고 클러스터도 약간 아반떼 닮은 것 같고요. 에어벤트는 뭐 현대차에서 요즘 쓰고 있는 일자로 이어진 듯한 에어벤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내는 약간 짬뽕된 듯한 느낌이고 실외는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플랫이 된다고 하고요. 뭐 등등 실내는 딱히 특이한 거 없이 평범합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은 8인치에서 10.25인치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디지털 디스플레이,
디지털 계기판은 10.25인치로 보입니다. 기본형에는 아날로그형이 들어가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바이온이 나왔고, 이제 베뉴도 페이스리프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도 가져와 봤습니다. 베뉴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바이온이고 이게 베뉴입니다. 확실히 특이한 걸로 봤을 땐 바이온이 더 특이해 보이고요. 확실히 디자인은 바이온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 커서 그런지 더 큰 게 좀 더 멋져 보이고 측면은 너무 종이접기 같이 보여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별로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 차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소식 바로 넘어가 보면 타이거 우즈가 얼마 전에 GV8를 탄 상태로 이제 전복 사고가 났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우주 사고 효과 GV8 등 제네시스 미국 판매 껑충이라는 기사입니다. 원래 GV8가 뭐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미국 시장에서 타이거 우즈 덕분에 뭐 많이 팔린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보시면 현대기아차는 전년 동월 대비 7.5% 줄은 정도를 판매를 했다. 현대차는 7.1% 정도 빠졌고 기아차는 7.9%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감소할 때 는 거는 좀 선방했다는 평가다 뭐 이런 얘기로 써져 있고요. 일단 이 사고를 보면 아마도 졸음운전으로 과속은 아니고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피하려던 걸 브레이크를 밟을 걸 악셀을 밟은 것 같다. 그러니까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 악셀을 잘못 밟은 것 같다. 헷갈려서 잘못 밟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GV80가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 그럼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다음 소식은 GV60입니다. GV60 하면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GV60는 민트 컨셉트를 양산할 때 나올 네임이고요. 상품 네임이고요. GV60 민트 컨셉트가 GV60가 돼서 나오는 건데 GV60 얼마나 민트 컨셉트랑 닮았냐 라고 생각을 하면 민트 컨셉트가 약간 여기 옆모습이 없는데 약간 애매한 좀 작은 출퇴근용으로 볼 수 있는 출퇴근용 전기차 이런 컨셉으로 나왔다면 이번 GV60는 GV70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전기차로 나오는 거의 크기는 비슷하고 그냥 전기차인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GV60 후면이 지금 포착돼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일단 GV60가 올 여름에 시험 양산에 들어간다. 그 뜻은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아마도 이 G80가 출시가 되고 GV60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G70가 나오고 GV60가 나오거나 그래서 올해 중후반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후면부 포착된 건 어떻게 생겼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도를 올려드렸는데 예상도를 이걸 보고 그려드린 예상도고요. 이거를 그린 예상도고 보면 뭐 두 줄 라이트가 약간 더 진화한 그런 식의 두 줄 램프이고요. 좀 더 날카로운 사각형이라기보단 삼각형의 이제 두 줄 램프가 들어가고 두 줄 램프를 버리지 않고 이제
이제 계속 이 두 줄 램프를 진화시켜 나가겠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옆면을 보시면 이제 팝업형 문손잡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크기도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휠베이스도 3천은 안 될 것 같고 아마도 3천 아래쪽에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크기 자체는 GV70보다 약간 짧거나 같은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도 GV60니까 GV70보다는 약간 작은 정도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GV60가 출퇴근용 EV로 작게 나오는 걸 바라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 차들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만큼 GV60도 그래도 작은 느낌, 작기보다는 약간 더 키우는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GV60도 작게 내기보다는 크게 내게 된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CV입니다. 기아 CV인데요. 티저 공개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르면 3월 9일에 티저를 공개하게 된다고 하고요. 월드 프리미어는 이달 말에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시는 7월에 한다고 하고요. CV 기아가 순수 전기차 코드명 CV의 티저 공개 시점을 이달 초로 정했다. 기아는 한때 CV의 티저를 2월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이달 초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티저 이미지로 처음 공개가 되고 이제 7월에 글로벌 공개를 하고 3월 말에 글로벌 공개를 하고 7월에 글로벌 판매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7월에 한국, 유럽, 12월에 미국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V는 HDA2가 들어가고요. 자동 차선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OTA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정도로는 안 되고 내비게이션 OTA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5는 410에서 430 정도로 주행거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기아 CV는 500km 넘는 거리를 이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500km가 넘어야지 이제 500km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WLTP 기준으로 500km는 아이오닉5도 달성을 했으니까 WLTP 기준으로 500km만 아니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고요.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라는 건 인베스터 데이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에서 500km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4분 충전으로 1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시속 0에서 100, 제로백의 3초 만에 제로백이 3초다 라고 얘기가 해서 543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로백 3초가 되면 제로백 3초인 차량은 국내 차로는 없죠, 거의. 그렇게 되면 제로백 3초인 차가 국내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CV가 나오게 되면 아이오닉 5와 더불어서 굉장히 잘 팔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CV 굉장히 기대가 되고 곧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이오닉 5는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닉 5가 양산 계획이 약간 안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양산 계획을 못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아이오닉 5 조립 공정에 참여할 울산 1공장 근로자 수를 놓고 협의 중인데 현대차는 신차 풀체인지 모델이나 부분 변경 모델을 양산하기에 앞서서 노조와 맨아워 협의를 거치도록 단체 협약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10월에 노조 설명회를 통해서 1월 3일까지 라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2월 중순부터 아이오닉 5 양산에 나설 거다라고 공지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양산 계획을 못 잡고 있다. 3월 초인데 아직도 못 잡고 있다. 현대기아타는 보통 신차 출시 2개월 전에는
노조와 매너 협의를 마쳤는데 아직도 3월 초인데도 못 마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든 결론이 나긴 날 텐데 계약하신 분들은 약간 그 차를 인도받는 날짜가 약간 미뤄질 수 있겠죠.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약간 인도 날짜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5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아이오닉 5 실차 사진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색 사진이고요. 화이트인데 K3 그리고 LF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나란히 있는 모습인데요. K3보다 조금 더 길었다고 합니다. 좀 더 길었고 화이트가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화이트가 굉장히 예쁘다고 하고 이 사진은 이제 프렁크라고 하죠. 프렁크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트렁크의 아랫부분 공간 네, 잘못 말씀드렸네요. 트렁크의 아래쪽 공간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공간이 일단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이게 보면 캐리어를 눕혀놓은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캐리어를 눕혀놓은 게 아니라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람들 얘기로는 어떤 분들 얘기로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하면 이렇게 된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으면 여기가 좀 더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후륜 모터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후륜 모터는 아닌 것 같고요. 후륜 모터는 이 GMP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보스 사운드 시스템 때문에 뭔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달아서 이렇게 된 차는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을 안 하면 이게 조금 더 줄어들어서 공간이 넓어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공간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운드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프랑크 사진도 나왔습니다. 프랑크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엔진룸은 일반 엔진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엔진룸처럼 되어 있는데 그 엔진룸에서 원래는 엔진 커버가 있는데 그 엔진 커버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EV 써놓고 그거를 열면 24리터짜리 아담한 트렁크가 나온다. 근데 들어보니까 충전기 하나 넣으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기 넣는 용도로 사용을 해라. 우리가 줄게. 그러고선 반대로 놨는데 테슬라와 비교하면 너무 작죠. 근데 뭐 트렁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으니까 트렁크가 아니라서 좀 다행이긴 한데 트렁크도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보스사운드 시스템 적용하면 저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공간이 굉장히 크다고 했었는데 조금 공간에서 트렁크 프렁크 공간에서 약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긴 있었겠죠.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오게 되면 개발도 많이 해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넓어지게 되겠죠. 뭐 이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뭐 아이오닉 5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카메라 사이드 미러 실물 사진도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접히는 게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많이 튀어나온 거가 옆으로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고 카메라 사이드 미러 크기가 좀 크죠. 이거 참 크기를 줄일 수 없었나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크기를 좀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크기를
안 줄였다는 게 이트론처럼 그냥 저렇게 해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놓은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공기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공기저항을 줄이는 용도가 크게 나타날 것 같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CV 사진 얼른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전면 모습이고요. 이 부분 있고 이건 JW CV60고요. CV의 실내 저번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커브드로 생겼고 핸들 투스포크로 생겼고요. 기어는 다이얼 기어 니로 디자인에서 약간 더 진화된 다이얼 기어고 여기에 EV 스타트 스톱 여기에 시동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처럼 가운데가 뚫려 있진 않고요. 가운데가 막혀 있습니다. 길이는 아이오닉 5보다 길고요. 경고는 낮습니다. 휠베이스는 3000으로 같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외관 스타일이라 약간 우려가 되긴 됩니다. 외관이 잘 팔린 적이 없어서 국내에서는 잘 팔릴지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사진은 펠리세이드 순소노 클럽에서 나온 사진인데 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아 타입 덤선 모양 디자인이 라이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모양의 그릴이 라이트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ED 등과 할로겐 등, 그냥 일반 등이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모델이 둘 다 발견되었기 때문에 램프가 이렇게 큰 것은 아주 기본 모델에는 LED가 아닌 일반 등이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선이 있다가 그 선이 만나는 듯이 한 개로 모여지는 디자인, 그런 세부적인 디자인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라이트가 막 이렇게 가로줄이라고 해야겠죠? 가로줄이 막 그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요. 방향지시등은 시퀀셜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결이 흐르는 듯 따라락 따라락 들어가게 되고요. 옆에서 보면 또 라이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뒷부분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포착된 사진도 있습니다. 충전하다가 포착이 됐는데요. 충전구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가 생겼고 아이고 이쪽에 있는 게 되겠죠.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라이트가 라이트 테두리를 약간 라이트 안쪽을 다른 라이트로 채우는 대신에 충전기로 채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라이트 안쪽에 라이트가 들어야 있어야 할 것을 한 줄로 하면서 그 안에 충전구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에 보시면 일단 이상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헤드레스트와 그 몸을 받쳐주는 그 시트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얇고 그 뒤에 검은색 플라스틱 같은 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 확인이 약간 돼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쪽은 이렇게 향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내려서 안 보이는 건지는 몰라도 이게 일단 어쨌든 검은 플라스틱이 있다는 건데 검은 플라스틱의 용도가 뭔지 그 부분이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봐야 할 것 같고요. 뒷좌석 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헤드룸도 어느 정도 확보가 제대로 될 것 같고, 뭐 레그룸도 확보가 잘 되겠죠. 그리고 충전구 보시면 전동으로 열고 닫고가 되고, 아이오닉 5처럼 픽셀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충전량을 표시해주게 되고요. 뭐 디자인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한 바퀴 삥 두르는 뒤쪽 모습이 약간 유출이 됐었고요. 제가 CEO 인베스터 데이 때. 그리고 앞부분 이렇게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디자인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스포티지 디자인하고 너무 유사해서 아마도 이게 스포티지 디자인을 미리 해서 스포티지가 못생기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램프도 큰 게 스포티지 닮았고 그릴 뭐 있는 거 뭐 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스포티지와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이라 아마도 이게 스포티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고 조만간 한번 또 스포티지 예상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잘린 사진도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그동안 알려드리지 못한 내용 전해드리느라 말도 좀 빠르고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